축사에서 불이 나 29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난방시설 사용이 늘며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고졸 취업난에 특성화고가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6년을 끌어온 청주 가로수길 확장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올해 안에 부분 개통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흑염소를 키우는 축사에서 불이 나 무려 30억 원 가까운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방시설 이용이 잦아지고 가연성 물질이 많은 축사에서 화재가 잇따라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깜깜한 밤 들판 한가운데 있는 축사에서 시뻘건 불길과 연기가 치솟습니다. 흑염소 농장에서 난 불은 2,700제곱미터 규모 축사 건물을 모두 태우고 14시간 만에야 꺼졌습니다. 흑염소 수천 마리가 폐사하고 태양광 발전시설까지 불에 타면서 소방추산 29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이 불로 축사에서 사육 중이던 흑염소 2,500여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농장 측은 아무도 없는 축사 건물에서 전기시설 문제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고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는 전기인데 이제 어디에서 지금 그런지를 저도 이제 모르죠. 다만 이제 저 열선이 그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만 하고 있지. 지난달에도 증평의 소축사와 충주의 양계장에서 불이 나 한우와 병아리가 폐사했습니다. 최근 날이 추워지며 축사에서 온열기구 등 난방시설 사용이 늘고 있는 것이 주된 요인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지난해 충북에서 발생한 축사 화재 27건 가운데 겨울철에만 절반이 넘는 14건이 집중됐습니다. 온열기구 등 난방기기 사용 시에는 규격 전선을 사용해야 하고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을 금지해야겠습니다. 축사 천장과 벽 등에 불에 잘 타지 않는 보온재를 사용하고 건물 사이 공간을 확보해 연소 확대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소화기도 꼭 배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단양군 농민회가 보조금을 횡령했다면서 아로니아 가공센터 위탁 운영자를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반년 만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단양경찰서는 아로니아 가공센터 위탁 운영자 등 2명을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다만 배임 혐의로 함께 고발된 단양군 공무원에 대해서는 혐의 적용이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양군 농민회는 부당하게 쓰인 아로니아 보조금에 대한 회수 운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특정 분야 인재와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는 특성화고등학교가 올해도 학생 모집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갈수록 고졸 취업난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인데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58년 전통을 자랑하는 상업계 고등학교. 금융과 회계, 사무 분야에서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던 학교지만 해마다 취업에 성공한 학생이 줄면서 올해는 취업률이 31.1%까지 떨어졌습니다. 특성화 애들끼리만 경쟁하는 게 아니라 성인들과도 대결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힘든 점이. 떨어진 취업률은 신입생 모집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도내 특성화고 22곳은 일반 전형 정원을 200명 정도나 줄였지만 지원자는 400명 가까이 줄었고 7곳은 모집 정원을 300명 넘게 채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굉장히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죠. 왜냐하면 충북에 상고가 12개 있는데 학년마다 줄었거든요. 그리고 뭐 여기 옆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신입생 모집이 안 돼갖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교육청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학교별로 취업 지원관과 전담 노무사를 배정해 취업 알선 등을 지원하고 달라진 취업 환경에 맞춰 학교명과 학과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치단체 유관기관들과 우수 취업처 발굴에도 나섭니다. 다양한 교육 과정을 위해서도 특성화고등학교를 정부 차원에서 지금 육성 정책을 내놓고 저희가 시도교육청도 그에 발맞춰서 같이 그 정책을 같이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출산에 따른 학력 인구 감소까지 더해져 존폐 위기를 맞은 특성화고, 취업난 극복을 위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후보자 선거비용 제한액을 확정했습니다. 8개 선거구 평균 비용은 1억 9,900만 원으로 4개 지자체가 합쳐진 보은, 옥천, 영동, 괴산이 2억 7,6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청주시 청원구가 1억 6,300만 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제한액 안에서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이면 절반을 돌려받게 됩니다. 하루 평균 1m 남짓씩 더디게 진행되는 도로공사 현장이 있습니다. 바로 가로수길로 불리는 청주의 관문도로인데요. 이런저런 이유로 예정보다 2년 넘게 지연된 총 6년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연말쯤 부분적으로 남아 개통될 전망입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청주 나들목에서 도심으로 향하는 청주 가로수길. 확장 공사가 진행되는 3.7km 구간에서 구불구불 빨간 통들이 차로를 대신합니다. 공식 착공이 2014년, 현장 첫 삽을 뜬 지도 3년 반이 넘었는데 지금껏 이대로입니다. 저 사고 나는 거 정말 자주 봐요. 이게 원래 있었던 도로가 사라지고 우회 도로를 만들어 놓고 거기 파버리고, 그러니까 한 번에 좀 완벽하게 가면 좋겠는데 지점별로 실제 눈에 보이는 공사는 1년에 길어야 한두 달이 전부. 매출이 반토막 났다는 주변 상인들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8월 달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안 쉬고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딸딸이 다 월급이 나오고 하니까 저를 봤을 때는 너무너무 좀 답답한 거죠. 조용했던 이 현장에 피니셔와 롤러가 투입돼 기층 다지기를 마친 확장 구간에서 막바지 공정인 중층 포장이 시작됐습니다. 연말이면 부분 개통이 가능해 구불구불한 선형은 대부분 직선화될 전망입니다. 포장 공사가 진행됐다는 건 그런 공정들이 다 마무리가 됐다는 의미고요. 일반적으로 포장 공사가 진행되려면 전체 공정의 약 80% 이상 진행이 됐을 시점에 확장된 도로폭에 맞춰 교량이 완성되는 등 밑작업이 마무리되면서 가능해진 일입니다. 토지 보상과 지하 매설물 이전 등으로 당초 지난해였던 완공이 2년 넘게 지연돼 사업 기간 만 6년을 채운 내년 5월쯤에 3.7km 공사 구간이 정시 개통됩니다. 주요 공정은 끝났다고 보는 거고요. 이제 내년 5월까지는 부대 공사만 남았습니다. 중앙에 가드레일이라든가 그런 정도의 이제 부대 시설만 남았기 때문에 5월에 준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구간에서 조치원으로 이어지는 나머지 4km 2개 공구의 확장 공사도 2022년이면 모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충주 중원역사 레포츠 문화특구와 영동 포도 와인산업특구가 정부평가에서 우수특구로 선정됐습니다. 충주 중원역사 레포츠 문화특구는 라바랜드와 탕구모 물놀이장 등이 관광객과 매출액, 일자리 증가로 이어졌고, 영동의 포도 와인산업특구는 와이너리 창업과 관광, 축제 활성화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영동 포도 와인산업특구는 지난 2010년 이후 두 번째 선정입니다. 저소득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 보장제가 충북도 의회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돼 사실상 시행이 어렵게 됐습니다. 충북도 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충청북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 농가 기본소득 보장제 예산 10억 4,7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공익형 직불제와 농민단체가 주민 발의한 농민수당 등 다른 제도와 중복 지급 우려가 있고 지급 기준 산출도 어렵다며 삭감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괴산군의 버스 노선이 20년 만에 전면 개편됩니다. 괴산군은 중복 운영돼 효율이 떨어진 구간을 합치고 버스가 가지 않던 농촌마을 노선을 추가해 74개 노선을 58개 구간으로 정리했습니다. 바뀐 노선은 내년 1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시범 운행을 보인 뒤 확정할 예정입니다. 청주시가 세외 수입 고지서 모바일 송달 서비스를 시범 운영합니다. 이 서비스는 스마트폰으로 공유재산 임대료와 도로 하천 사용료, 정차 위반 과태료 등 모두 31개 세외 수입의 고지서를 확인,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서비스는 11개의 금융 앱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청주에서 성폭행과 강도 등의 범죄 행각을 잇따라 벌인 20대 중국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 9월 청주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여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뒤 6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20대 중국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